지금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한 거는 금리를 뭐 역대급으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경제가 너무 멀쩡합니다. 뭐 이렇게 뉴스들은 험악한데 맨날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강력하다, 뭐 침체는 멀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직도요? 금리 이렇게 올려도요? 우선 지금 상업은행에 예금돼 있는 유동성이 자그마치 17조 3천억 달러가 예금돼 있어요. 미국의 상업은행에 17조 달러가. 이게 뭐 기업의 유보 자금이건 아니면 개인의 예금이건 간에 하여튼 굉장한 많은 돈이 상업은행에 예치돼 있고 그다음에 상업은행이 연준에 맡긴 지급준비금 자체도 지금 3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까?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놓은 지급준비금. 그 돈도 3조 달러가 3조 2천억 달러가 있어요. 넘는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예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밑에가 비교가 안 되는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가지고 이 돈을 은행권을 통해서 이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이 그거를 가지고 연준에 다시 맡기는 거예요. 연준에 다시 맡기는 이유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이후서부터 연준은 이렇게 은행들이 맡기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네들 우리한테 맡겨. 그럼 우리가 이자 줄게. 라고요? 그렇죠. 은행들한테. 이게 작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하고 5.5% 아니에요?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이런 지급준비금 갖다 맡기면 한 5.3%죠. 그러니까는 상업은행이 괜히 위험스럽게 다른데 대출을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제가 은행장이면 저게 연준한테 다 맡기면 제가 5% 이상 받는데 굳이 뭐 이렇게 또 연체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게 지금 17조 달러가 넘고 그다음에 대형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둔 돈이 지금 3조 2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지금 20조 이상의 돈들이 상업은행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바깥에 이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돈들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대기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또 긍정론자분들은 저거 증시 떨어지면 들어올 자금 얼마 많냐 라고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비교적 장기 대기하는 자금들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RRP라고 이제 영래포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초단기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장기 자금으로 맡기긴 뭐하고 초단기로 뭐 하루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기 자금 같은 게 있을 적에 연준에 갖다 맡기면 이 초단기 저것도 이자율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한 5.2% 정도 줘. 그렇게 세요? 하루 이렇게 맡겨도 금리 적용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게 최근에 한 2조 한 5천억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한 그 반 토막격인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저게 저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지금 초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이 자금들이 초단기 국채 쪽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초단기 국채가 이거보다 살짝 높아 금리가.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 5.2% 정도 주는데 초장기 금리는 한 5.34% 되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하루짜리 안 맡기고 여기서 또 빼가지고 그 초단기 채권 뭐 한 3개월, 1개월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 거 사러 가는 1개월, 거예요? 1개월, 뭐 44일 뭐 이런 거 있거든. 그거 사러 이제 돈이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시중에 한mon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단기 자금도 많아요. 시중에. 단기도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단기 자금이고 그 밑에 보면 이게 MMF.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뭐 사기 직전에 금액이 들어가서 머무는 것. 이것도 지금 한 5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증권사 MMF 자금. 제가 이제 증권사 뭐 주식 사려고 잠깐 넣어놓는 그런 돈이죠. 그것도 저 엄청 많은데요. 이것도 금리를 많이 줘요. 이게 5% 이상 줘.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내가 5% 이상 번 데는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 일단 돈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5조 5천억 달러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기성 유동성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단기성 유동성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이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서도 이 주식 자산 가격 시장이 특히 화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진 거네요, 사실. 맞아요. 사실 녹아내렸네요, 진짜.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돼. 연준은 소비자 물가만 관리를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건데 자산 가격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통화금융 세력들은 즉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유동성을 늘릴수록 자기의 이익에 부합이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가격이 올라. 그렇죠. 이건 사실 서민들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연준은 이 자산 가격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중을 소비자 물가에 한 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소비자 물가만 잡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간 문제가 터진 게 소비자 물가에서 터졌습니까? 그간 다 자산 가격에서 터졌어.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뭐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왔을 때요. IT 주식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 그런데 버블이 많이 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통화관리당국이 같이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여기서 주택은 이건 투자용이라고 그래서 소비 카테고리가 아니라 해서 소비자 물가에서 뺐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식료품 같은 것도 이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식료품 가격도 저기서 빼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거를 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 물가를 관리하는 건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쵸.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자산 가격에 대한 문제, 시중 유동성의 이런 방만한 공급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연준이 긴축한다고 그러니까 긴축하는 줄만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긴축이 아니에요. 요 다음 저거를 보시죠. 지금 장세는 사실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정 팽창으로 들어가는 돈이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빨아들이는 유동성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장에 풀리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시중의 유동성이 적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 보내는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요. 우선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QE를 할 적에는 매월 1,200억 달러씩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QT를 할 적에 양적 긴축을 할 적에는 사실은 1,200달러씩 풀었으면 거둘 때도 이거보다 더 이상 빨리 거둬들여야 돼. 문제가 시급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850억 달러뿐이 안 거둬들여요. 시중에서. 푼 거보다 훨씬 천천히 걷어들인다. 네, 천천히 걷어들여요. 그나마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걷어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은행 사태 났을 적에는 오히려 돈을 더 풀었어요. 다시 또 풀었죠. 그래서 우선 쉽게 생각하면 이번 하반기만 보더라도 연준에서 매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금액이 월 850억 달러인데 반해서 재무부가 그 순발행하는 국채 발행량이 하반기에 자그마치 얼마가 되냐면 3분기에 1조 70억 달러, 4분기에 8,520억 달러 합쳐서 1조 8,590억 달러예요. 1조 8,600억 달러인데 걷어들이는 건 850억씩 6개월 해봐야 이건 얼마인데 실제로 달러 표시 자산을 통해서 결국은 이 돈은 들어갔다가 다시 재정으로 나올 돈이기 때문에 재정에서 풀어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계속 돈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로 미국 경제가 좋은 겁니다. 야, 근데도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런데도 강달러가 유지되네요.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데도. 강달러라는 건 이거는 시중금리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 금리를 많이 주는 돈을 누구나 선호해. 그런데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달러의 회귀를 불러오면서 달러 강세, 즉 강달러를 불러오는 거예요. 고금리는 강달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커플링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즉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 뭐 아시겠지만 개발도상국은 외환위기,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증가하고 네. 경쟁국들은 자기네 환율이 치솟으니까 환율을 막으려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외환 시장에서 그 달러로 자국 통화를 사는 거거든. 네. 그게 이제 환율 시장 개입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환율을 방어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때 나온 국채들이 다시 미국 국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겁니다. 강달러로 되면 될수록 외국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국채가 더 많고, 그거는 또 국채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더 떨어져서 금리를 올리니까 더 강달러가 되고 네.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네. 이 그래프가 네. 지금 연준이 QT를 하는 겁니다. 긴축을 하는 건데 네. 저 위에 자주색 그래프는 네. 총액이, 그러니까 분명히 저 그래프를 보면 우양화하면서 네. 연준이 갖고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이 줄어들면서, 즉 국채와 모기지를 팔아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세 개는 네. 저게 기간별 국채나 이제 모기지 증권 수량을 나타낸 건데, 다른 건 다 빠지는데 파란색 선은 계속 우상향하는 게 보일 겁니다. 네네네. 저게 10년 이상 장기 국채야. 지금 다른 국채들은 파는데 네. 장기 국채는 사는 거예요, 연준이. 그만큼 국채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니까는 QT를 하고 있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국채는 연준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연준이 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연준이 가격 하락을 방어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도 최근에 계속 떨어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연준이나 상업은행에 반하는 쇼배팅을 하는 헤지펀드래구나. 네. 이게 지금 더 힘이 세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손이 외국의 중앙은행들하고 외국의 연기금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 장기국채를 위험자산이라고 판단하고 그쪽에서 잘 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뭐 국민연금이 예. 이제 미 국채를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원래는 예. 지금 혹시 모른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 올라가면은 계속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사지 말자, 좀 관망하자 뭐 이렇게 예. 이제 지금 하면서 연준이 방어해도 잘 안 되는 거네요. 예.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이 돼버리는 그런 자리네요. 지금 장기국채는 위험자산입니다. 그럼 사실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주변에서 이렇게 채권 좀 많이 빠졌는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단기 국채는 사야 돼. 5% 이상 딱 보증을 해주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 국채는 두레이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년물이면 두레이션이 한 8년 되고 20년물이면 한 17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길면 길수록 이쪽에서는 미동인데 이쪽으로 오면 하락이고 이쪽으로 오면 급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레이션이 길수록. 네. 그러니까 뭐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 같은 건 지금 고점 대비 55%가 네. 빠지고 그 다음에 네. 3배수짜리는 얼마나 지금 치명적일 거예요. 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무섭죠. 예. 단기 국채는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혹인데 네. 장기 국채는 이게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를 판단하고 이거는 저점에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확실히 네. 금리 인하의 기조로 들어갔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릎에서 사서 적당히 먹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해야지. 그 상황이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